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에어컨을 틀면 목이 칼칼해지고 어깨와 목이 뻣뻣해져서 마치 돌덩이가 된 것 같고 심지어 머리까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면 더워서 못 살겠고 킬까 말까 매일 고민하다가 여름이 지나가죠. 저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단순한 냉방병이 아니었어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거든요. 오늘 그 비밀 그리고 해결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나이, 같은 에어컨, 완전히 다른 결과. 67세 박할머니는 에어컨을 28도에 틀고 밤새 푹 주무세요. 같은 아파트 같은 나이 김할머니는 에어컨만 틀면 목 아프고 몸이 굳어서 선풍기로만 버텨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놀랍게도 그 차이는 에어컨 트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박할머니가 모르게 하고 있던 세 가지 습관 때문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차이가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5년 후 건강 상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에어컨과 친구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원수가 될까요? 그 비밀과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법까지 지금부터 전부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미리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김할머니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지난해 7월 기온이 37도를 넘던 그날, 김할머니는 결국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더워서 못 살겠어. 하지만 30분 후 어떻게 됐을까요? 목이 따갑기 시작했어요. 어깨와 목이 뻣뻣해졌고 심지어 머리까지 지끈거렸죠. 역시 안 되겠어. 김할머니는 에어컨을 껐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만 틀고 버텼어요.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면서 말이죠. 반면 박할머니는 어땠을까요? 박할머니는 에어컨을 28도로 틀고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분을 만났을 때 차이가 확연했어요. 김할머니는 어휴 못 잤어. 몸이 찌뿌둥해. 박할머니는 시원하게 잘 잤어. 몸이 개운해. 저는 궁금했습니다. 정말 체질 차이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두 분을 며칠 동안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박할머니는 에어컨을 틀 때 무의식적으로 세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혹시 지금까지 김할머니처럼 에어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댓글로 공감한다고 남겨주세요. 먼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오래된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단열도 잘 되고 보일러도 빨리빨리 반응했어요.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집이 조금씩 노후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 곳이 가장 약해져요. 첫 번째, 혈관. 집의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력이 떨어져서 온도 변화에 민감해집니다. 갑자기 차가우면 확 수축해버려요. 두 번째, 근육. 집의 구조물 같은 거죠.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추위를 느끼면 바로 꽉 경직돼요. 세 번째, 점막. 집의 습도 조절 장치예요. 건조함에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목이 칼칼해지는 거예요. 에어컨 찬 바람이 나오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추워 하면서요. 근육도 경직돼요. 떨지 말고 버텨.
하면서 말이죠. 입과 코가 건조해집니다. 물기가 없어져요. 마치 겨울옷 입고 냉동고에 들어간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몸이 뭔가 이상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박할머니는 왜 괜찮았을까요? 박할머니는 모르는 사이에 이 세 곳을 미리 준비시켜주고 있었어요. 마치 겨울 나기 전에 집 단열 공사를 미리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박할머니의 세 가지 비밀 습관. 자, 그럼 박할머니의 비밀을 공개할게요. 첫 번째 습관은 단계별 온도 조절법. 박할머니는 에어컨을 바로 28도로 틀지 않았어요. 1단계 먼저 30도로 시작, 2단계 10분 후, 29도로 3단계 다시 10분 후, 28도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야. 박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유하면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갑자기 엘리베이터로 쭉 내려가면 귀가 먹먹하잖아요.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습관은 보온 포인트 지키기. 박할머니 집에 가보니 신기한 게 있었어요. 에어컨 틀 때마다 목에 얇은 스카프 두르기, 어깨에 가벼운 가디건, 발목에 양말 신기를 하세요. 어차피 시원한 건 몸통만 시원하면 되거든. 정말 똑똑한 방법이었어요. 비유하면 부분 방한복 입기예요. 전신 패딩보다 목도리 하나가 더 따뜻할 때 있잖아요. 핵심 부위만 보온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습관은 수분 미리 채우기. 박할머니의 가장 특별한 습관은 이거였어요. 에어컨 틀기 30분 전부터 따뜻한 물 한 컵 천천히 마시기, 목 안쪽을 촉촉하게 만들어 두기를 하세요. 미리 물을 머금고 있으면 안 말라. 비유하면 화분에 물 주기예요. 바짝 마른 화분에 갑자기 찬물 주면 식물이 놀라잖아요. 미리 촉촉하게 해두면 괜찮아요. 보너스 팁들도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바람 방향 조절. 박할머니는 절대 몸에 직접 바람 안 맞아요. 천장이나 벽 쪽으로 바람 방향을 틀어놨어요. 타이머 활용법. 밤에는 3시간 타이머 설정해요. 새벽에는 바깥이 시원해지니까. 환기 타이밍. 하루에 2번, 오전 7시와 저녁 8시에 10분씩 창문 열어서 공기 순환시켜요. 정말 간단하죠? 특별한 기계나 비싼 약품 필요 없어요. 그냥 몸을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혹시 이 방법들 중에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할머니의 방법을 김할머니께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그런 번거로운 걸 왜 해? 하지만 3일 후, 오늘은 목이 안 아프네.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에어컨 틀고 자니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방법들 시도해 보시고 효과 있으시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정리해 볼게요. 에어컨 문제는 나이 탓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 습관만 바꿔도 완전히 달라져요. 특별한 돈이나 장비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몸과 친해지기예요. 50대 이후 우리 몸은 20대 때와 달라요. 그걸 인정하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써보시고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정말 됩니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